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선고가 차라리 8대 0으로 그냥 기각이 나온 것보다 좀 더 의미심장한 의미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기각이 5인데 그 중에 또 1명은 다른 성격의 기각이고 또 인용이 하나고 그리고 각하가 2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판결처럼 이 판결도 조율을 하려고 노력했을 건데 한마디로 기각으로도 조율되지 못한 채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계선이가 인용을 때린 거는 아마 문영배가 끌고 가는 좌파 주들에게 대해서 정계선이가 더 튀어 보이고 싶어서 인용을 선택한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 윤통 탄핵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애국 시민들이 문영배와 이미선을 비판하고 정계선을 비판할 때 나는 오히려 중도 보수 재판관들에게 그 화살이 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왜? 어차피 돌아서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그 무의미하고 보수하고 중도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돌아설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격을 집중해야 된다. 헛일 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 효율적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광화문 집회 같은데 나가면 저희들 쪽에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탄핵이 기각된 게 확실하다, 각하될 게 확실하다면서 5대3, 4대4를 이야기하는 보수 일부 유튜버나 논객들에게 매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이제 겨우 한두 명이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살아 움직이는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요 미리 단정해서 그렇게 말하고 마치 상황이 끝나버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매우 나쁜 거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 측면의 연장에서 지난 3월 8일 날 윤통이 구속 취소되어서 나온 후에 보름이 되도록 메시지를 제대로 내지 않고 또 윤통 변호인들이 변론 기일 재개를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안정을 선택하면서 화합을 말하고 이럴 때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헌법재판관들한테 마음이 흔들리던 것이 제대로 또 처음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헌법재판관들이요 사회 분위기 때문에 12월 1월 중순 정도까지는 8대 0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이후에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다가 또 설 연휴가 끝나고 서부지법 사태가 생기고 보수 분열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또 싹 마음이 떠나다가 윤통 구속 취소가 되고 또 막판에 보수가 좀 집결하고 하니까 또 마음이 살짝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1명 정도는 이렇게 탄핵 기각이 확실할 걸로 보이고 8대 0 만장일치는 물 건너갔고 한 2명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의 고민은 지금 헌재가 빨리 판결 기일을 정하지 못하는데 주요 원인이다. 자, 어제 저는 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헌재의 마음이 매우 복잡해서 네 갈래로 나누어졌구나. 심지어 좌파 재판관들조차도 일사불란하지 못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가운데 일부는 문영배도 흔들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선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정계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4개는 확보했고요. 그리고 김형두나 김복형을 아직도 확실한 이쪽 편이다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정영식과 조한창이 확실하게 기각이나 각하를 때릴 거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명 정도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2명이 탄핵 반대쪽으로나 각하 쪽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저들이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유리하다, 기선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희망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한 총리의 의결 정족수하고 관련해서 151명이 맞다라고 한 부분은요, 그것은 6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리 같이 기각을 한 사람들은 이거는 탄핵이, 한 총리가 죄는 있지만 탄핵할 만큼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4명은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주류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 또 경계에서는 좌파 주류적 입장보다 더 좌파로 나아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김복형은 한 총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탄핵당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국회의 대통령 직대의 의결 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명이 151석이 맞다고 했고, 각하 2명만 지금 200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51석이 맞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앞으로 야당에 의한 무분별한 탄핵이 지속될 수 있음을 헌재가 판례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보수가 일방적으로 굉장히 희망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싸워볼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못하면 가을달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내부에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금요일 날 때린다면 이미 탄핵 결정문이 쓰여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건 낙관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될 거고요. 자, 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보자면, 어제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이 5, 인용이 1, 각하가 2명이었어요. 자, 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정계선이 문영배와 지금 모종의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제 원래 이 한 총리 탄핵 기각이 7대1 정도로 이렇게 예측이 여권에서는 됐는데, 그러다가 탄핵 직전에는 4대4로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어제 그 판단을 보고 윤통 탄핵이 며칠 전에는 7대1 정도로 이렇게 인용이 될 거라고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윤통이 기각될 가능성, 즉 세표가 확보될 가능성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 내부에서요, 이재명의 이 재판 뒤로 윤통의 이 탄핵 선고가 미루어진 것은 이재명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윤통 탄핵 선고 결과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면밀하게 의식하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보여요. 어쨌든 결론으로 보면 지금 좌파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도 정계선이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김영두나 정정리는 아직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정영식과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입장이 좀 바뀔 것 아닌가 이렇게 추리할 수 있고요. 김복형이 입장이 흔들리고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확실하고 하나는 좀 많이 흔들리고 하나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헌재가 지금 날짜를 갖다가 이재명 재판 3월 26일 이 뒤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부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8대 빵은 깨어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8대 빵은 물 건너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표가 분명히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반대표가 하나씩 굳어져 갈 가능성이 있다. 그 결정적인 모티브는 3월 26일 날 이재명이 판결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